지난 10일 5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세종시 한 어린이 병원에 방문합니다. 교사를 만난 학부모는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갑자기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열어서 인분이 묻은 아이 기저귀로 교사의 얼굴을 때린 겁니다. 봉변을 당한 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요. 학부모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해 학부모와 피해 어린이집 교사 측 모두 제보를 주셨어요. 자, 이번 사건의 시작. 지금 제일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죠? 네, 일단 이 일이 시작된 계기가요. 이 어린 아이가 만 2살짜리 아이입니다. 2살짜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잠깐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아이로부터 목 부분을 꼬집힌 채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학부모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아이가 꼬집혀서 왔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속상했다고 하고요. 교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꼬집었다는 그 가해 아이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냐 묻습니다. 교사는 알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9일에 다시 한번 교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왜 상대방이 사과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사가 그 상대방 아이 측에다가 알리긴 했는데 사과까지 시켜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기분이 상하면서 그 과거의 어떤 의심쩍었던 일들까지도 다 묻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에 집에서 아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2-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두운 방에서 재운 적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교사가 아이가 원해서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은요 아픈 애가 있을 때 원장이 그 아이를 따로 데리고 가서 같이 재우는 그런 방이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는 이걸 두고 교사의 부주의 때문에 혼자 다른 공간에서 잠이 드는 등 아이가 방치됐다라고 하면서 바로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교수님 또 나왔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일단 이제 이것은 그 내막을 갖다 정확히 알고 뭔가를 갖다가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학부모 주장입니다.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르는 이제 그 2살짜리 2020년 9월생이라고 하는데 이 본인이 원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이제 일견 그 의견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가 원해도 거기는 재워서는 안 되는 그런 그 공간이다. 그래서 골방 같은데 재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오열했고 정서적 학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봤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 간 이유는 사실관계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CCTV를 확인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살짜리 아이를 가진 그 부모라고 하면은 한 20-30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50대에 있는 이거는 50대고 20대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 교사의 얼굴에다가 인분이 묻은 아이 기저귀로 얼굴을 갖다 때렸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솔한 행동을 갖다가 한 것이죠. 자, 이 학부모 아동학대 신고했어요. 교사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쌓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처음에 이 아이가 어두운 곳에 재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모든 일이 다 어린이집 교사 때문에 벌어진 일로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아이가 꼬집어 상처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 교사가 꼬집은 거 아닐까? 밖에서 놀다가 다쳐서 멍이 들었는데 아동학대로 이렇게 멍이 든 거 아닐까? 그리고 아이가 이 학부모에 따르면 이 인원 파악을 바깥에 나갔다가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아이가 밖에 있는데도 현관문을 닫았던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이 CCTV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CCTV에 찍히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서 혹시 괴롭힌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박 변호사님, 지금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다 그냥 의심이에요. 의심. 그렇죠. 멍든 것, 꼬집힌 것, 아이 잃어버린 것 다 이제 교사 탓이고 또 의심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학부모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본인이 하나하나 확인을 못했던 거는 만약에 좀 계속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아니면 또 까탈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더 안 좋다라고 안 좋을 것이라고만 본인이 생각했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지금은 좀 후회를 한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마다 한번 확인을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을 믿은 것이 좀 잘못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똥기적입니다.
똥기저귀를 얼굴에다 선생님 얼굴에다가 왜 그랬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부모의 얘기. 안 재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때마침 그때 하필이면 없었어야 될 기저귀가 있어서요. 아기 기저귀, 똥기저귀가 만약에 손에 그게 없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악마같이 아기를 재운 걸 전화대평인 얼굴로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을까? 왜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악마 같을 수밖에 악마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자, 제가 너무 좀 못되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뭐 그 교사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내가 하필 왜 똥기저귀를 던져가지고 이러면은 그 교사가 제대로 처벌 못 받을 것 같은데 그걸 더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뭐 저도 이제 그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이 교사하고 어린이 그 집 원장이 9일날 학부모가 아동 학대로 이제 신고했다라고 한 것에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그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있는 한 그 어린이 병원에 간 거죠. 그 어린이 병원에 왜 갔냐면 바로 이 그 여성이 어린 자녀 치료차 그 병원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학부모 얘기는 그 당시에 자기 아이가 그 응가를 해서 그것을 갖다 버리려는 그 찰나에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게 됐고 교사에게 화장실로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 측 이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가져왔던 봉투를 열어가지고 아이 기저귀를 펼쳐서 얼굴에 밀면서 타격을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문질르고 난 이후에 문을 열고 그대로 나가버렸다는 거죠. 아까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이성을 갖다가 좀 이렇게 많이 잃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사건 당시 화장실 밖에서는 퍽 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을 하고 바로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을 갖다가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얼굴이 그 인분에 맞아서 누런 오물로 범벅된 그 상황에서 옷에도 또 쓰고 있던 안경에도 인분이 묻어 있는데 이 교사는 나중에 그걸 갖다 스스로 뒤처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느냐 그 모습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자기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본인 얘기처럼 이성을 잃었다라고 아차 싶었으면 다음날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 순간 횟가닥 돌았어요. 사과를 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하지 않았고요. 좀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오히려 교사를 악마라고 칭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이 심리센터에 다니는 비용을 청구하겠다면서 100만 원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상처를 낸 부모에게도 치료비 청구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예. 이 사실은 뭐 폭행입니다. 폭행이고 또 상해가 될 수 있는 건데 법적인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김치 싸대기 뭐 이런 거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똥기저귀를 갖고 이렇게 누구 사람 얼굴에 던진다. 이거는 폭행 뭐 이런 뭐 법률적을 떠나서 인간에 대한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 국민청원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뭐냐면 아내 얘기를 합니다.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 봤다고 하면서 이걸 보면서 이 학부모로 고통받는 이 와이프 보면서 퇴사를 하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쁜 교사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사를 좀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청원을 한 상황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상해죄로 좀 고소를 했고 어린이집에서 퇴소 처리는 됐다고 합니다. 이른바 악마 씨, 이 피해 교사분의 남편분 얘기 들어보시죠. 10일 날 4시에 오후 4시에 그거 한 다음에 바로
응급실에 갔다가 응급실에 이제 좀 안정을 취한 다음에 경찰서 가서 폭행 상해 뭐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하고 놀래가지고 똥 묻은 것보다 생각 안 해도 나중에 같은 경우 어깨도 멍들고 미쳐가지고 어깨도 멍들고 얼굴도 똥똑이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심리 정신과 뭐 정형외과 뭐 다 돌리다가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저녁에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 상황 설명하고 근데 상황 설명하면서 이제 감정이 저거 되니까 또 한참 또 힘들었어요 또. 제가 말이죠. 지금 진짜 억누르고 있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글쎄요, 이제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저 학부모는 이제 특수상해 저 위험한 사실은 물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이게 결코 웃을 일이 아닌 겁니다. 피해도 상당히 크고, 근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학부모의 잘못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최근의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이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정말 조금만 상처가 나도 정말 큰일이 나고 그 상대방이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교사까지 와서 다 사과하고 무말하지 않으면 다 악마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우리가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자신들의 아이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안 보일 정도로 학부모님들이 어딘가 좀 그렇게 좀 왜곡된 시각들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이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아직도 탓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저는 이 한 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는지 사실 저희만 해도 우리 양 앵커도 너무 화가 나는데 저분은 전혀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주변의 젊은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저 부모님 편을 드는 젊은 부모들도 많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사실 저도 이제 기성세대다 보니까 기성세대에서 너무나 황당한 일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맘카페 같은 데서 저 편을 드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왜 뭐가 문제일까? 이거 저 같은 변호사의 수준을 넘는 어떤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고 그럴 아이에 대한 뭔가가 있다고 해도 이거를 한순간 그냥 끝난 거예요. 예? 그거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